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작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 저희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모아두신 돈 있으세요? 며느리 선영이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몰래 동네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캐묻고 다녔어요. 어머니, 식당 팔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급기야 제 평생의 터전인 식당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거절하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줌마, 아들분이 빌린 돈 때문에 이 식당은 이제 저희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나타나서 제 식당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빌리고 제 식당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예요. 미녀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 친구 경자가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거라면서요. 최소한 50억은 넘을 거야.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가치였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저는 며느리의 배신에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혼자서 작은 한정식 식당을 꾸려왔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들 민혁이를 키웠습니다. 민혁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자주 했었죠. 그런 민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박선영이라는 35살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제게 인사할 때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선영이 민혁이와 함께 식당에 왔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어머님 식당은 너무 낡았어. 손님도 없는데 그냥 팔라고 해. 우리 돈도 부족한데. 선영이 민혁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가 다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혼자서도 지켜온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선영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민혁이가 아내를 타이르긴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아내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다 내 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선영의 본 모습이 드러났죠. 결혼 전부터 제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식당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고. 명숙이네 돈 꽤 있을 거 아니여. 혼자 애 하나 키우면서 장사하니까.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게 전해주더라고요.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혁이가 혼자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죄송해요. 선영이가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네요. 괜찮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은 다 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제 재산을 탐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고. 민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식당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식당은 내 목숨과 같아. 절대 팔 수 없어.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고 지금도 매일 손님들을 맡고 있어요. 이곳이 없다면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선영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당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듯 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민혁이는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죠. 결혼하면 다 그런 건가 싶어서 더 슬펐어요. 저는 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제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선영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민혁이도 옆에서 난처해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들이 원하는 건 저의 돈이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게 얼마인지는 저만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탐내는 모습을 보니까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어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 재산에 대해 캐묻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교묘하게 접근했죠. 슈퍼마켓 사장님께 가서는 어머님 식당 손님 많이 오세요? 하고 물어보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이 근처 상가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슬쩍 떠보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 명씩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님 평소에 어떤 얘기 하세요? 돈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제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은행 적금도 여러 곳에 나누어 넣어두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현금도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저한테 와서 말해줬어요. 명수가, 내 며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에 대해 묻고 다녀. 조심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요.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영이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민혁이와 함께 식당에 와서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모아두신 돈 있으세요? 너무 뻔뻔한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돈. 나는 평생 식당 하면서 번 돈으로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남은 게 없다. 선영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해지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장만한 거야. 빚도 많이 졌었지. 선영이 민혁이를 힐끔 쳐다봤어요. 민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선영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진짜로 아내를 말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평생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었구나. 민혁이가 어릴 때부터 제게 했던 따뜻한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선영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정말 돈이 급해요. 민혁 씨 사업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민혁이가 사업을 한다는 말도 대출을 받았다는 말도요. 무슨 사업인데? 지인이랑 같이 하는 작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수상했어요. 민혁이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지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정말 급해서. 선영이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2천만 원이요.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민혁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굳이 민혁 씨한테까지. 내 아들인데 왜 못 물어봐? 그날 저녁 민혁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선영이가 내가 사업한다고 하던데 무슨 사업이니? 민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작은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실 것도 없고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이나. 민혁이가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좀 급해요.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제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구나.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한다. 민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효도한다는 명분으로 제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 알겠다.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 줄 수 없다고요. 민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식당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들을 너무 곱게 키워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걸까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처받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매일 같이 와서 제 눈치를 봤어요. 언제 돈을 줄 거냐는 듯이요. 민혁이도 하루 걸러 하루씩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봤지만 진짜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가족 일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박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족보다 손님이 더 따뜻하다니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일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선영이 또다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였어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저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무슨 얘기인데? 어머니, 식당 팔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제가 더 좋은 곳에서 모실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요. 뭐라고? 식당을 팔라고? 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런 힘든 일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실 테니까 그만하세요. 선영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 같았죠. 나는 이 식당에서 평생을 살았다. 절대 못 팔아.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선영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왜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좋은 마음? 너희가 내 돈을 노리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선영이 확 화를 냈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을 노렸어요? 그럼 왜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재산 물어보고 다녔어?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선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들켜버린 거죠. 그건 정말 급해서. 나도 바보가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러자 선영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민혁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민혁 씨 진짜로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목소리에 진실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만 가. 더 이상 내 식당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선영을 향해 손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가지 않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을 남기고 선영이 나갔어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민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선영이가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나한테 식당 팔라고 했어. 그래서 거절했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혁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죠. 너 정말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민혁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했죠.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너희가 뭘 원하는지 다 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김명숙 씨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부업체에서 왔습니다. 이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가압류요? 무슨 가압류? 최민혁 씨가 저희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잡혔거든요. 돈을 못 갚아서 이제 저희가 처분해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혁이가 제 모르게 제 식당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요? 잠깐만요. 이 건물은 제 건물인데요.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아줌마, 아들분이 빌린 돈 때문에 이 식당은 이제 저희 겁니다. 가게 비우시죠. 그 남자의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민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이 도장. 이건 제 도장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아들분이 빌린 건 맞잖아요. 순간 깨달았어요. 선영이가 제 도장을 몰래 훔쳐서 위조한 거라는 걸요. 그때 민혁이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혁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민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선영이가 혼자 한 일이에요. 몰랐다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민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선영이가 제 이름으로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채업자들은 냉정했어요. 그런 사정은 저희가 모르고 일주일 안에 돈 못 갚으면 건물 넘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하얘졌어요. 제 평생의 터전이 일주일 뒤에 없어진다고요? 얼마인데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민혁이와 둘이 남았어요. 정말 몰랐어?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선영이가 혼자. 그럼 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재산을 알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제 생각이 맞았어요. 선영이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이 모든 게 사라질 거라니요.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아들과 함께 지켜온 이곳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저를 위로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예요. 그 순간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도 믿을 수 없고 평생의 터전도 잃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었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식당은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일어섰죠.
하지만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었거든요.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민혁이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식당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당은 어떻게 됐어?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걱정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식당이 걱정됐어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떠날까 봐요.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예요.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해요. 며칠이라고요?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죠? 민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배신한 아들이었잖아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와서 말해줬어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식당에서 뭔가 하고 있던데요.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랑 얘기하더라고요. 식당 팔 준비하는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선영이 식당을 팔려고 하다니요. 민혁이는 뭐해? 아들분은 안 보이던데요. 며느리분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식당을 팔려고 하다니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간병인이 말렸어요. 사장님, 아직 안 되세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식당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이경자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식당 단골 손님이었죠. 명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경자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더라고요. 경자야. 고마워. 와줘서. 바보야, 친구가 아픈데 어떻게 안 와? 경자와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 친구니까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명수가,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응. 민혁이가 이럴 줄 몰랐어. 그 며느리가 문제야. 처음부터 수상하더라니. 그때 경자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가져온 게 있어. 경자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본 적 있는 상자였어요. 이게 뭐야? 명수가 내 남편이 너와 아들을 위해 남겨둔 거야. 이 낡은 상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남편이 남겨둔 거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언제? 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명숙이가 정말 힘들 때 이걸 전해달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뭔가 남겨뒀다고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주식 증서였어요. 회사 이름을 보니까 아는 곳이더라고요. 요즘 너무 유명한 벤처 기업이었죠. 이게 뭐야? 경자가 설명해줬어요. 내 남편이 그 회사 처음 시작할 때 투자했다더라. 그때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이 그런 투자를 했다니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사업 기획서였어요. 표지에 가정 간편식 사업 계획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기획서를 펼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드는 음식 레시피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제 식당 메뉴들이 전부 있었어요. 이건 내 레시피잖아. 맞아. 내 남편이 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나중에 꼭 사업으로 해봐야겠다고 했거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음식을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기획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명수가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와 민혁이는 이걸로 잘 살아라. 내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 사랑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줬구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때 문이 열리면서 선영이 들어왔어요. 민혁이도 뒤따라 들어왔고요. 선영이 상자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남긴 게 고작 이런 상자라니. 실망이네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고작이라고? 내가 뭘 알아? 낡은 종이 몇 장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요? 경자가 선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주식 증서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시세로 몇십억은 넘을 거야.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몇, 몇십억이요? 그래. 그리고 이 사업 기획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 명숙이 음식 솜씨로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민혁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들아, 내 아비가 남겨준 유산이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유산을 탐낸다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선영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몇십억이나 돼요? 정말로? 경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믿기 싫으면 말고. 어차피 내 거 아니야. 그 말에 선영이 당황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느꼈어요. 혼자 아들 키우며 힘들어할 쟤를 위해 이런 준비를 다 해뒀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둔 거였죠. 상자를 꼭 안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자가 주식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선영을 향해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숙이의 재산은 훨씬 크다. 이 주식 증서가 바로 그 증거야. 선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경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알아? 주식 하나당 몇십만 원씩 해. 이 증서에 적힌 주식 수를 보니까 경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최소한 50억은 넘을 거야. 선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50억이라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사업 기획서대로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경자가 대신 대답해줬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생각해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선영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의 것이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영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 그래서 내 재산이 많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적다고 하면 실망할 거야? 선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민혁아, 내 어머니, 내 아비가 너에게 남겨준 유산은 돈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다. 민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내 아비가 너를 위해 남겨준 유산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유산을 탐내는 것이 싫었다. 어머니, 돈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실망하는 그런 아들로 키운 게 아니야. 민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정말 후회해?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그리고 이 유산도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혁이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경자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동네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고 식당 팔라고 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울면 다야. 내가 한 짓이 없어지니? 어머니, 정말 후회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후회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나을 것 같아. 선영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그때 민혁이가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선영아,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민혁 씨까지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민혁이가 저를 향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용서해 줘야 할까요? 용서는 쉽지 않을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자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명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사채업자들부터 해결해야지. 그건 쉬워. 이 주식 몇 개만 팔면 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 기획서대로 해봐. 내 음식 솜씨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경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선영을 찬찬히 봤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 네, 정말로요. 그럼 먼저 내가 한 잘못부터 바로잡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해. 내가 남편 몰래 한 일이라고. 선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저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원래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경자가 선영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선영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열어서 남편이 쓴 편지를 읽어봤어요. 명수가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음식 사업이든 다른 일이든 상관없다. 다만 민혁이가 이 돈을 탐내지 않기를 바란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아들이 돈을 탐내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음식은 정말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민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응. 내 아빠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변한다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줘서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이었어요. 경자와 함께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몇 주만 팔았는데도 몇 억이 나왔어요. 이제 사채업자들부터 해결하자. 경자가 저와 함께 사채업체에 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죠. 아줌마, 돈 구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제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자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자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 주세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제 식당은 안전했죠. 사채업자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건 상관없을 일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민혁이를 불렀어요. 민혁아, 앉아. 네, 어머니. 이제 내 이름으로 빌린 빚은 다 갚았어.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선영이가 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머니, 선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용서를 말할 자격이 있어? 민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선영을 고소하려고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싶어요. 경찰관이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더니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네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민혁이가 황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선영이를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선영이는 벌을 받아야 해. 민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선영이가 감옥에 가요. 그건 선영이 선택이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선영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선영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 정말 후회해요. 어머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재산 캐묻고 식당 팔라고 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내 도장 훔쳐서 위조까지 했잖아. 선영이 더 크게 울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한참을 선영을 보다가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떠나거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떠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혁이와 헤어져. 그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 선영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민혁이는 제 남편이에요. 남편을 이용해서 시어머니 괴롭히는 여자가. 선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고소는 취하 안 할 거야. 내가 떠나든 안 떠나든. 그날 밤 민혁이가 혼자 왔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선영이를 떠나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내가 선택해. 나를 택할 거야, 선영이를 택할 거야? 민혁이가 당황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강요하세요? 강요가 아니야.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민혁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정말이야? 네. 선영이랑은 헤어질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후회 안 할 거야? 후회 안 해요.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민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선영이가 짐을 싸서 떠났어요. 민혁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언젠가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내 행동에 달린 거야. 선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영이가 떠난 후 민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식당에 와서 도와주고 제 말씀을 잘 들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어머니만 믿고 살게요. 민혁이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이와 둘이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민혁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이제 어떻게 할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탐나지 않아?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아들이 정말 변했다고 느꼈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네, 어머니.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어.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이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됐죠. 그것도 선영이가 받을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민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업 시작해요. 정말?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획서대로 해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시작해보자.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어요. 민혁이와 저는 남편이 남긴 사업 기획서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 기획서 정말 대단해요. 민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세히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놀라웠거든요. 우선 주식을 더 매도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가정 간편식 공장을 차렸죠. 첫 번째 제품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였어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민혁이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재료 손질부터 배워야겠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라. 저희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아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됐어요. 어머니, 저희가 만든 가정 간편식 드셔보세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민혁이가 자랑스럽게 포장된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맛을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맛이 좋구나. 정말 좋구나. 내 아들과 함께 만든 음식이라서 그런가 보다. 정말요? 어머니가 만드신 것과 똑같아요? 응, 똑같아. 아니, 더 맛있는 것 같아. 민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제품이 완성된 후에는 판매처를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맛을 보고 나서는 다들 좋아했어요. 이 맛이라면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한 대형마트 바이어가 말했어요. 몇 개나 드려드릴까요? 첫 주문량이 1000개였어요. 1000개라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성공이에요. 민혁이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받는 아들의 포옹인지요. 그 후로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김치찌개에 이어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까지 만들었죠. 모든 레시피는 제가 평생 식당에서 만들어 온 그 맛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민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집에서 먹는 엄마 손맛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어요. 6개월 후, 저희 회사는 꽤 큰 규모가 됐어요. 직원도 10명 정도 뽑았고 공장도 넓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남편이 투자했던 벤처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명숙 씨죠? 저희 회사 대주주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대주주라고요? 주식 가격이 또 올랐나 봐요. 지금 김명숙 씨가 저희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계세요. 30%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이사회에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김 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꿈만 같았어요. 평생 작은 식당만 운영하던 제가 큰 회사 이사가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식당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민혁아, 식당은 계속 운영하자. 네, 어머니. 제가 맡을게요. 민혁이가 식당 일도 함께 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손님을 받았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식당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몰라서. 괜찮아. 이제 알면 됐어. 1년이 지나자 저희 가정 간편식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전국 마트에서 팔리고 있었죠. 어머니, 대박이에요. 이번 달 매출이 10억 넘었어요. 10억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됐어요.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2년 후, 민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실게요. 편안하게 쉬세요. 아직 난 쉬기엔 일러. 그래도 이제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민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사업도 혼자서 척척 처리하고 식당 운영도 능숙하게 했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어머니랑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 좋다. 이렇게 함께 웃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혁아, 너 결혼 생각 없어? 지금은 어머니랑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저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식당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 동네가 좋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남편 사진에 인사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식당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해요. 손님들이 사장님, 아드님이랑 사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렇게 대답하곤 하죠.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가끔은 선영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죠. 언젠가 정말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혁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